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왜 지급명령서가 필요하는지 전 시간에는 지급명령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줬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 보증금을 전세 세입자가 월세 세입자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뭘 자꾸 뭐 묵시적 갱신 뭐 이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묵시적 갱신, 그럼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났다 그럼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서로가 계약 기간 상관없이 그냥 2년이 지나도 넘어가는 게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다툴 게 아니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야지만이 실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또 법이 수원에서 1심 판결문이 묵시적 갱신이 지날지라도 계약 기간은 2년을 채워야 한다라는 1심 판결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묵시적 갱신을 지났든 어쨌든 집주인한테 내가 언제까지 계약기간 종료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첫째 조건이 뭐냐? 첫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용증명 내지는 통보서를 보내줘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내가 집주인한테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문서로서 제출해 줘야 되잖아. 그럼 법원에서 사건 신청받는 사람이, 직원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문서를 보냈는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뭐 문자로 보냈는데 문자 필요 없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첫째 조건이 내용증명을 통보서를 보내야. 그럼 내용증명에서 몇 장 보내요? 우체국에 접수할 때 몇 장 가지고 가요? 3장. 한 장은 우체국에 보관이 되고, 한 장은 내가 가져오고, 한 장은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3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자,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첨부 서류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계약서를 꼭 원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어요. 원본 필요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법원에 나가고 이렇게 무조건 서류만 제처럼 해주진 않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도 쉽게 말해서 등기등본에 기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제를 납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서는 등록세 내려왔습니다. 그럼 돈 줘요, 안 줘요? 돈 안 받아주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에 가면 등록면허세가 얼마 나왔는지 아나요? 그럼 어디로 시험에 가야 돼요? 왜 구청을 가요? 또 금방 컨닝은 했네. 등기 촉탁 신청서가 이건 아니에요. 구청에 가는 거는 취득세 내러 가는 거고, 등록면허세 말소하러 가고 그런 것이지. 자, 법원에 1층에 가면 안내 데스크 있죠? 안내 데스크. 법원에 안 가봤어요, 전부? 안내 데스크 쪽에 가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하러 왔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분이 집 주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주소를 주면 등록면허세를 거기다 출력을 해줘요. 얼마를 내야 됩니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로용지라 그러지, 지로용지. 그걸 빼줍니다. 그러면 1층에 북부 같은 경우 1층에 농협이 있어요. 민원실 안에가. 여직원도 2명 있어. 그거다 내고 영수증을 첨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집이 누군지를 법원에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 좀 했으면. 그럼 등기등본을 첨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초본을 첨부합니다. 당사자 초본. 내가 현재 주소지가 임차권 등기를 할 주소지 있는지 없는지 내 초본을 첨부를 해요.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주소지를 옮겨놔 버렸으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신청을 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내가 그 집에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내가 그 집에 살아야 돼, 이사를 가버려야 돼? 신청서 냈으면 이사 가도 돼요. 신청서 냈으면 이사 가요 돼요? 그러면은 당신은 1억에서 요즘 보증 한도가 2억으로 늘어났죠? 당신은 물어줘야 돼요. 신청서를 냈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면 안 돼요. 결정이 나야 이사를 가야 돼. 쉽게 말해서 등기부등본에 이수진 그러고 딱 등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가야 돼. 신청서만 제출하고 이사 가보면 안 돼. 쉽게 말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 경매 공모할 제일 좋아하는 말. 유치권에서 제일 자주 쓰이는 말. 뭘 해야 돼? 유치권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 쓰는 말. 궁뎅이 깔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 그래,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주소지를 빼나가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서류가 임차권 등기 명령할 때는 7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7가지. 자, 새 방을 살았어 내가. 새 방을 방 한 칸. 방 한 칸. 뭐가 필요해요? 그래, 도면. 도면까지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받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법원에 가서 이걸 하나씩 더 들고 오라고 그랬잖아. 그거 들고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뭐 있어? 근데 너는 왜 그거 보고 컨닝하고 있어? 앞이 있긴 있는데 그냥 나와서 보시면. 그게 너는 게 얍삽한 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의 법원 서류라도 있잖아요. 용도가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석이가 가져온 거는 여기가 어디 안산 부천 법원인데 여러분들 부동산 목록 작성할 줄 모르죠. 이렇게 부동산 목록을 작성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목록을 작성을 할 때는 뭘 보고 작성을 해야 되냐면, 그렇지, 등기부 등본을 보고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일동의 건물 표시를 장면에 적어야 되겠고, 전유 부분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거는 등기부 등본에 그대로 따라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송달료 내야 되겠죠. 얼마? 31,200을 냅니다. 그거는 아까 송달 용서증 사인 적어서 은행에 내면 된다 그랬죠. 그리하고 이거는 수입인지가 필요해요. 옛날에 수입인지는 우표같이 이렇게 준 거 있잖아. 근데 지금은 은행에 가서 금액만 얘기하면 A4 용지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 뽑아줍니다. 그거 다 첨부를 해서 접수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송달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받는 거하고 상관없이 전세 사기, 깡통 사기가 워낙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법이 개정이 돼서 접수 받아서 서류가 문제 없으면 바로 등재가 됩니다. 한 달 이내에 다 등재가 끝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등재를 시켰다 그래서 집주인이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 해보면은 선순위 임차권, 임차권, 이런 얘기 많이 봤잖아, 지금. 이 과정을 걸쳐서 등기를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안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해놓은 사람들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걸 안 해놓고 가면 뭐가 상실해? 대항력이 상실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1순위가 꼴등이 돼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는 거고, 이 집에 계속 눌러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임차권 등기하고 별개로 계속 살고 있잖아요. 보증금 줄 때까지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집들이 경매에 나오면 임차인 위상이 아니고 선순위 임차인 그래갖고 인수할 금액에 어떤 게 붙어 있어? 유 그래갖고 한문으로 빨간 딱지로 딱 붙어 있잖아.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 내지는 경매에 들어가면은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배당을 수령을 하고, 배당 신청을 안 하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고, 그리해서 낙찰 금액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깡통정세의 표본. 그럼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지? 뭘 진행을 하라고? 여기서 필요한 게 지급명령. 내가 지금 임차권 등기를 해놨다고 그래서 내가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뭔가 집행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판결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해놓고 지급명령은 필수로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명령에 판결문을 받아서, 아니면 소장을 넣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등기를 해놨지만 이 집에 경매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채권 금액을 확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순위에 관계없이 해놓으면 대부분 임차권 등기를 해놓는 사람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으면 경매 나와버리면은 근저당 설정한 사람도 먼저 돈 찾아가 버리잖아. 이것저것 계산해서. 그러면 후순위로 밀려버리잖아. 그러면 그나마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 차이면 괜찮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 그럼 그것도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경우는 이사를 가는 게 점유를 상실할까봐 하는 것이고,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집의 경매의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을 통해서 내 채권 판결 확정문 확보를 해야 경매 신청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해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꼭 지급명령을 같이 해라는 얘기. 경매를 받으면 경락장금 완납과 동시에 내가 뭘 해라 그러냐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을 해라고 그러지. 그 나중에 명도소송으로 머리 아파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연결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뭘 해라? 자, 지급명령. 그 다음에 경락장금을 납부하고 나면 뭘 해라? 그 인도명령. 인도명령은 간단하게 법무사를 통해도 1, 20만 원이면 해결이 되지만 명도소송을 해버리면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불가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법적인 부분, 꼭 중개사가 중개만 잘하는 게 원칙이 아닌 부설적으로 더 많은 걸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리합시다. 오늘은 다 정리를 하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렇게 서류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고, 아까 지급명령 작성하는 거, 원고 피고, 청구 지지, 청구인, 첨부 서류가 쭉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알게 됐고. 그럼 벌써 오늘 서류가 4가지예요. 자, 4가지. 매각 대금 잔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인도명령 신청하는 거고. 그럼 오늘 4가지를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지급명령하고, 여러분들이 지급명령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매각대금을 아까 여러분들은 물어봤잖아. 어디에다 내냐고. 전부 다 법원에 낸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잘못된 일반 상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법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끝났어.